그렇죠, 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최종 점검 윤리와 사상 강승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 많았죠?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번 주가 수시 마감하는 주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 시험 준비도 하고 그 긴 여름방학을 힘겹게 보내면서 많은 고생들을 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11월 수능에 만점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같이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해봤어요. 믿고 같이 갈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우리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에서 첫 번째 주제가 되는 선진유학 사상을 정복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선진유학 사상이 문학으로 나왔을 때 가장 취약한 요소가 무엇일까? 너무 많으면 또 복잡하니까 딱 두 가지로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공자가 제시문에 나오는 경우예요. 하고 공감하지 않아요? 왜? 공자라는 사상가는 유학의 기본 입장에서 그 제시문에서 특징적으로 공자만이라고 할 만한 내용 요소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만 나와도 문제겠지만 사실 공자만 혼자는 나오지 않아요. 공자에다가 맹자나 순자가 함께 엮이는 경우 이거 맹자랑 순자는 알겠는데 이게 공자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든 문제를 한번 풀었어요 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 수험생들의 후기예요. 그게 바로 이 문제였죠. 2018학년도 9월 모평. 그래요. 얼마 전에 봤던 문제인데요. 제가 6월 모평 끝나고서 이걸 수능 완성에 녹여서 설명할 때 얘기하기를 6월 모평에 나오진 않았지만 9월 모평에 나올 만한 사상가들이 있으니 대비해둬라 라고 했었는데 6월에 좀 여러분들이 가볍게 느꼈을 만한 사람이 공자. 별로 의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왔어요. 자, 딱 보면 누가 공자일까? 어려워요. 그러면 출제자들이 야, 너희들 말이야 고등학교 때 논어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이거 수능 보러 왔냐?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시험 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항의 구성상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정답은 무엇인지 분명히 도달하는 길이 있어요. 그걸 잡으면 됩니다. 자, 일단 발문에서 고대 동양 사상가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라고 하는 것은 춘추 전국시대를 이야기하죠. 그 춘추 전국시대에서 양갈래로 나뉘고 유가와 죄송합니다. 춘추 전국시대요. 도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가에서는 춘추 전국시대, 즉 고대 동양 사상가라고 말할 만한 사람은 공자, 맹자, 순자이고요. 도가에서는 노자와 장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과 을을 보니 일단 이게 유가냐 도가냐라고 하는 감을 잡으면 되거든요. 왜냐? 묵가, 고자, 한비자의 경우에는 재심으로 출제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연계교재에서는 들어가요. 근데 막판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가냐 도가냐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유가냐 도가냐부터 판단해라. 고대 동양 사상가라는 발문이 나오면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판단할 수 있는 건 갑부터 읽더라도 확실한 을을 판단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을에서 군자는 예의를 다스리는 자. 한 사람의 본성은 교화를 거친 후에 선에 부합돼. 이 말이 뭔가? 인간의 본성 자체를 악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교화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만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선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야. 자, 이 고대 동양 사상가 중에서 성악설을 이야기하는 사람 누군가? 그렇죠. 순자죠. 그러니 우리가 을은 순자라는 걸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누굴까?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럼 다시 한번 명심. 유가냐 도가냐만 판단해요. 자, 쭉 읽어보니까 놓치면 안 되는 거 나온다. 예약 사상. 이거 리듬 들어가면 재밌는데 예약을 읽지 마세요. 예악을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악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즉 예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걸 추구해야 된다고 본다면 그건 반드시 유가입니다.
그래서 가법원에서 천하에 도가 있으면 예약이 천재로부터 나오고 도가 없으면 예약이 제후로부터 나와. 예약이라고 하는 걸 추구를 해야 되는 이 도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명한 임금은 덕으로 정치를 한다. 덕치. 군자는 도를 도모하고 신하는 도로서 임금을 섬긴다. 사람이 도를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 구절에서 예약과 덕치를 지향하는 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적어도 순자가 아닌 공자와 맹자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또 쫀단 말이야. 어떻게 공자인지 맹자인지 확신이 없는데 어쩌지? 그러면 용감하게 선택지로 간다.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판단합니다. 유가와 도가 사이에서 우리는 유가임을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제발 공자, 맹자, 순자 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유가냐, 유가가 아니냐를 판단하세요. 자, 일단 화끈하게 표시를 하고 싶은데 규범을 부정하고 자연의 흐름에 순종하는 도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보세요. 이 유가에서는 인의를 실현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인의를 실현하고 구현할 수 있는 제도와 규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악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규범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순간 공자냐 맹자냐 순자냐가 아니라 일단 유가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1번을 빼주는 겁니다. 왜? 유가가 아니어서. 공자가 아니어서까지도 안 가. 유가가 아니어서 빼주면 돼요. 그럼 일단 1번은 더 한 단계 생각하면 도가라는 건 알겠죠. 하지만 뭐 그런 설명까지 하려고 하는 강의가 아니니까. 방법을 알려주려는 강의니까. 그럼 두 번째, 법령과 형벌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고 덕치를 도모해야 한다. 덕치를 도모한다라는 말은 좋죠. 하지만 근본이 법령과 형벌이겠냐? 유가가 아니죠. 유가에서는 그야말로 인의의 덕을 구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과 형벌 자체가 근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2번도 뺍니다. 왜? 유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발 쫄지 말고 공자, 맹자 누굴까 헷갈릴 때 일단 유가라고 하는 것만 판단했다면 선택지 내에서 유가가 아닌 걸 빼내. 그래서 두 개 벌써 뺐어요. 그럼 세 번째, 욕구, 그건 절제해. 다만 모든 욕구를 제거한다라고 쓰면 안 되죠. 그 누구에게도 욕구는 절제의 대상이고요. 예의를 밝혀서 사회적 도리를 실천해야 돼. 이거는 유가 사상가 누가 들어간들, 그리고 고대 사상 가던 근대 사상 가던 유학을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부정할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이 공통 선택지에 들어갈 것은 싱거워요. 폭이 넓어지니까. 3번이 정답이었던 거야. 그러면 4번과 5번으로 가봅시다 이거죠. 4번과 5번에서는 순자만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두 번째 단계. 여러분들이 순자에게서 개념이 좀 약한 것이 있다면 이거 기억하세요. 반드시 낼 수밖에 없는 소스. 1. 천에 대한 관점. 2.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 2번은 벌써 했다. 인간 본성이 악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수양에 있어서 본성을 유지, 보존, 확충, 실현? 절대 안 돼요.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내면의 본성을 확충하면 더 악해져요. 악한 본성을 확충하니까. 본성을 변화시켜야 돼. 순자한테 맞지 않아. 그 다음 4번. 하늘을 인륜의 모범으로 삼아 인의의 도덕을 실현해야 돼. 인의의 도덕 뭔가 말이 좋은 것 같지. 하지만 중요한 건 순자는 천과 인을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늘을 인륜의 모범으로 삼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독립적인 인간의 존재를 그려요. 그래서 순자에게 맞지 않아. 알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갑에서 이게 누구인가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이 문제를 망쳤다라고 할지라도 수능에서는 그 실수를 안 하면 돼요. 기억하세요? 공자 제시문이 나왔을 때 적어도 유가다라고 하는 범주를 잡아서 선택지 내에서 유가가 아닌 사람을 제외한다. 그러면 점점점 정답의 폭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나는 이걸로 만족을 못하니까 그 대체 이게 누구야? 찾아봤죠. 이게 당연히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인능홍도, 비도홍인, 즉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거지 도가 사람을 넓힐 수 있는 게 아니야. 유명한 구절. 근데 이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별 감흥이 없어요. 하지만 논어에선 유명한 구절이고 이게 2016학년도 9월 제시문에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완전 생뚱맞게 새로운 건 아니었던 거야.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지 않았던 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낯설 수 있겠지만. 자, 좋아요. 그러면 9월 모평이 이거였는데요. 선생님, 요거랑 비슷한 사례의 뭔가를 공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바로 등업이 되겠죠. 그 친구들은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주는 이 문제들.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이렇게 딱 뽑아놨죠? 이제 그 문제를 함께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요렇게 체크하면서 이제 우리 수능 만점으로 11월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지우는 순간 딱 생각이 난 게 뭐였냐면 고대 중국 사상가라는 말을 또 역시나 들었어요. 지우지 않아도 되는 딱 그 위치에 그대로 고대 중국 사상가다.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 유가와 도가 범주 내에서 유가라면 공자, 맹자, 순자 그리고 도가라면 노자, 장자 다섯. 이 다섯 범주 내에서 한번 찾아봐라. 그럼 일단 갑과 을을 순진하게 갑 처음부터 읽고 을 이렇게 읽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알겠는 사람부터 찍어요. 을, 불인, 인지정. 이거 누가 얘기할 거예요? 맹자가. 불인, 인지, 심을 정치에 적용하는 거 불인, 인지정. 그래서 이건 개념 때부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건 맹자인 줄 알겠어요. 그러면 갑을 보니까 뭐야? 키워드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1. 유간이, 도간이부터 판단해. 자, 보니까 정치를 하면서 어찌 백성을 주기를 하는가? 그대가 선을 원하면 백성은 선해져.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게 돼. 적어도 이 얘기를 보니 군자는 이렇고 소인은 이래.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군자인데 군자가 아닌 소인들은 이렇고 군자가 이러이러해서 소인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 돼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유가라는 걸 판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의 출처는 사실 제가 요것도 개념 단계부터 아예 알려줬었는데요. 군자지 덕초, 소인지 덕풍. 군자지 덕풍, 바람이니까 군자지 덕풍, 소인지 덕초라는 또 논어의 유명한 구절이에요.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아. 그것의 소인들은 누이게 되는 거야. 군자의 덕이 훈훈한 덕풍이 되어서 불지 아니면 차가운 칼바람이 되어 불지 그거에 따라서 소인들이 누이게 되는데 훈훈한 덕풍이 되어서 숙이 이 아닌 하는 군자의 덕의 바람에 의해서 누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군자로서의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때 중요한 선택지를 먼저 보면 돼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아닌 걸 빼내면 돼요. 그래서 갑이 공자라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 일단 덕에 의한 통치를 행해야 된다라는 덕치를 강조하는 건 유가의 공통점이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아니라 A다 썼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예요. 공자라고 하는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풀 수 있어요. 문항의 구성상. 두 번째, 사단을 인의예지의 단서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사단이 인의예지의 단서로서 사덕, 사단, 성선설을 이야기하는 건 맹자에게 있었던 거지 공자에게선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빠졌죠. 세 번째, 친소의 구분이 없는 무차별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가에게서 반드시 잘 나오는 오답지예요. 묵가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도 유가가 아니어서 빠져요. 공자, 맹자를 초월해서 아주 명확한 오답지예요. 네 번째, 하늘과 인간의 일은 서로 무관한 거야. 이게 바로 앞에 문항에서 봤던 천인문인데요. 천인분이 하는 것은 순자적인 관점이어서 맹자랑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빠져요. 다섯 번째, 인의를 해치는 군주의 교차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역성혁명은 맹자에게만 나오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지금 중요한 개념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보세요. 지금 이 문제로 오게 되면 공자와 맹자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공자 한글로 쓸게요. 공자와 맹자. 제가 벤달 그룹을 몇 번을 그려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통점이 무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여기 공통점에 들어갈 요소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인의라던가 뭐 예를 구현한다, 혹은 덕에 의한 통치를 한다, 혹은 정명, 너무 많아. 그런데 지금 쓰인 C번에만 물어볼 수 있는, 즉 공자와 맹자가 짝꿍됐을 때, 앞에 케이스는 공자랑 순자가 짝꿍됐잖아요. 그런데 공자와 맹자가 짝꿍되면 더 어렵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때 맹자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의 구성 요소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내용을 계승하더라도 맹자에게서는 성선설의 소스가 이 사람에게서 처음 나와. 양지, 양능, 사단, 사덕, 불인, 인지심. 적었나요? 양지, 양능, 사단, 사덕, 불인, 인지심. 이걸 강조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덕치와 정명사상을 이어서 민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통점인데, 그것이 왕도정치. 그런데 그것의 포인트가 역성혁명으로 가는 것. 이거는 맹자에게만 써줄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러니 공자, 맹자가 엮이게 됐을 때 이런 부분을 미리 좀 공부를 해두면, 준비를 해두면 여러분들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예, 자, 정답 찾는 방법 중요한 거. 공자가 나오면 누구도 알기 어려워. 난이도가 높아. 왜? 키워드가 잘 없어서. 하지만 적어도 육아다라고 하는 범주만 여러분들이 판단해낼 수 있다면, 그건 판단해낼 수 있게끔 문항이 세팅이 돼요. 판단해낼 수 있다면 선택지 5개에서 2개는 빠져. 그리고 나면 나머지 을에서 판단 요소가 나오면서 정답이 도출돼요. 그리고 특이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이 문제랑 앞에 문제도 그렇지만 대개는 공자랑 맹자 혹은 공자랑 순자가 엮이는 문제는 벤다이어그램이거나 순서도 문제다. 그러니까 꼭 둘 사이에 공통점을 엮어가는 선택지가 나와줘야 되는 문제예요. 진짜요? 한번 보세요. 다 그래요, 지금. 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맨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제시문에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여기에 그 내용이 인능홍도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대체 공자의 무슨 메시지를 찾아야 되지가 좀 답답하다면 인본주의적인 메시지. 인간이 수양을 통해서 또 자기의 어떤 한계를 넓혀가는, 사욕을 극복해 나가는 수양을 통해서 이 도를 넓혀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수양을 중시하는 그 메시지를 알려주는 정도야. 그래서 쉽지 않은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답을 풀어갈 수 있는 문항의 세팅은 반드시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절대 긴장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공자, 맹자의 세팅 문제, 공자, 순자의 세팅 문제, 공자, 맹자의 세팅 문제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2015학년도 수능을 제가 3번째 문제로 넣었잖아요. 요건 조금만, 이거 지우지 말걸. 또 지웠다. 고대 중국 사상가는 또 그대로 있잖아요. 다시 한번. 춘추 전국시대. 공자, 맹자, 순자 아니면 노자, 장자. 그래서 1단계 뭐 해라? 유관지, 도관지만 판단해라. 1단계. 자, 그러면 갑과 을을 보니까 갑은 그래도 개념을 충실히 닦았다면 바로 도출될 수 있게 고맙게 제시문을 넣어줬어요. 왜? 명분을 바로 잡아. 명분을 바로 잡아. 정명. 말이 순조롭게 돼. 그래서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정명해.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공자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니까 공자를 박아두고 나서 을로 가보니까 을은 어때요? 왕도를 이야기하네. 맹자인 거야. 자, 공자와 맹자라고 하는 구성을 그래도 갑번에서는 빨리 알려줬어요. 선생님 저 그거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안 돼. 이 정도는 개념부터 너무나 많이 강조했어요. 정명. 예? 그래서 이 정명을 이야기하는 공자에다가 맹자. 앞에 문항이랑 세팅은 같은데 공자를 쉽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지가 조금 어려워져요. 자, 선택지로 가보겠습니다. 1번, 효를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라고 보냐. 선천적으로 양능을 지니고 있느냐. 정명에 입각한 역성혁명 주장하느냐. 생업의 보장을 왕도의 시작으로 보는가. 백성의 경제적 이익축을 부정하는가. 요 중에서 우리 딱 한번 심플하게 제가 첫 번째 알려준 룰을 생각해 볼래요? 첫 번째 단계, 제시문에서 유가냐 도가냐라고 판단을 해서 하나를 빼냈어요. 그런 상태라면 선택지에 와서 유가가 아닌 걸 빼내봐. 이거예요. 근데 지금 딱 5번 선택지 걸렸으니까 얘기해 봅시다. 생산활동을 통한 백성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유가가
부정합니까? 부정 안 하죠. 긍정합니다. 하지만 이익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도덕성의 구현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이다.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닦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대동사회에서도 맹자의 사상에서도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5번은요. 사실 이런 문항이 출제되는 원리만 딱 하고 봐도 어라 5번은 갑도 안 될 거고 을도 안 되겠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금방 문제 풀었습니다. 예, 아주 심플해요. 사실 여러분은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알려주려는 원리. 1. 제시문에서 유관과 도관과 체크해라. 두 번째, 선택지에서 유가가 아닌 것부터 빼봐라. 근데 얘는 너무나 쉽게 빼버렸네. 그래서 요 부분에서 문제가 쉽게 풀렸으니 아까 공자와 맹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요걸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지워버려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 그 써놓은 그 틀 그대로에다가 다시 한 번만 적어보면 맹자는 사단, 사덕, 양지, 양능, 불인, 인지심과 같은 성선설의 소스를 이야기하는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공자한테는 그런 말 안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 왕도정치, 역성혁명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가 경제적인 이익의 추구를 긍정하죠. 하면서도 맹자가 특히나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일정한 생업의 보장이에요. 무항산자 무항심이니 왕께서는 백성들의 항산을 보장하시라. 그래서 그 항산과 항심에 대한 이야기도 이 맹자에게서 특별히 따로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 소스를 기억하고 있어 봐요. 아마 이게 소화가 딱 된 상태에서는 아마 공자, 맹자 같이 나왔다고 해서 크게 긴장하지 않고 문제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2017학년도 6월이니까 얼마 되지 않은 문제죠. 이 문제에서 또 지우지 않아도 돼. 고대 중국 사상가. 자, 이번 강의 자체가 선진유학이니까 딱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자, 1번을 보세요. 제가 강조했던 하나가 나오네요. 예약. 예약이 나왔어요. 예악을 바로 세워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맞죠? 예악을 긍정적으로 보는 제가 하트를 찍어도 되는 부분 맞죠? 그렇다면 적어도 1번은 유가인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름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정명을 이야기하면서 예약을 추구하고 있다면 유가에서도 공자의 범주로 더 쉽게 가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거뜬히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문제 세팅의 조금 새로운 점은 갑번이 유가가 아니라는 점. 갑번에 보면 참된 도는 이름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군주가 교화를 함으로써 도의 합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조화를 이루게끔 하는 무의 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도가 혹은 노자적인 관점이라고 풀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는 도가, 하나는 유가인 거야. 이 두 가지 세팅 이상을 가진 않아요. 연계교재에 묵가, 고자, 한비자가 나오긴 해요. 그죠? 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봐요. 평가원 문항에서 그들이 제시문에 들어가나?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유가 아니면 도가요. 공맹순 아니면 노자 장자야. 그러니 일단 유가냐 도가냐 요것만 판단하면 되고 이 상태에서 선택지로 가게 되면 자, 또 하나하나 풀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거요. 친소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참된 사랑의 시작으로 보느냐. 요거 묵가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게 공자라 치자. 그러면 내가 공자의 제시문이라는 걸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풀 것 같으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공자인지 모르더라도 유가라는 것만 알더라도 묵가가 이야기하는 겸의 얘기 나오면 빼야 된다는 거 이미 알지 않느냐. 그러니 제발 쫄지 말아라. 5번째, 인의를 버리면 백성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되느냐. 인의를 버리면 어떻게 해? 인의를 지향하는데. 그러니까 5번도 내가 설령 을이 공자라고 몰랐다 쳐. 하지만 유가라는 것만 판단했으면 분명히 정답으로 간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오케이죠? 접수했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 좋아요. 잘했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로는 마지막 한 문제를 더 볼게요. 야, 이 문제 나왔을 때 학생들 사이에 정말 어떡해. 이거 수능에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했는데 다행히 9월에만 나온 거. 근데 이 중에서도 문제적인 요소가 바로 병이야. 병이야. 일단 갑과 을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뜬하게 풀 수 있는지는 아주 스피디하게 얘기해 볼까요? 자, 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한 지극히 올곧은 기, 호연지기. 그래서 이건 맹자인 줄 알아. 그러면 갑번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위대한 덕의 모습은 도를 따르는 데서 나오는데 이건 되돌아가는 거야. 반자도 지동. 그래서 되돌아가는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가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대체 병이 누굴까? 너무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병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도라는 키워드 외에는 내가 뭘 잡아야 될까? 사실 너무나 당시 학생들은 혼란스럽겠어요. 아마도 지금 이 기출문제 가지고 실제로 공자 이렇게 나오면 나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풀었었던 제시문 기억하죠? 이번 9월 제시문.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도를 넓혀가는 것이지 도가 인간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처음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엔 이렇게 표시할게요. 2018학년도 9월에 공자가 나왔었던 문제. 그러니까 4번 문제가 되죠. 그 제시문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능 홍도, 비도 홍인, 논어의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다시 한번 야, 너가 논어를 안 읽었으니까 이 문제는 못 풀 것이다. 한번 고생을 해보아라 라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 자체가 하나하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병번의 포인트를 한번 맞춰볼게요. 도를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갖춘 만물의 생성 근원으로 본다. 이건 딱 봐도 세팅상 병이 아니라 명확한 갑의 입장인 건 알죠. 그리고 4번, 5번 갑니다. 을과 병은 도를 인의의 삶을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본다. 인의의 삶, 도덕적인 삶의 구현을 강조하는 것은 공자와 맹자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을과 병에서 도가가 아닌 이 둘, 즉 인간이 도를 넓혀 가야 한다. 도라고 하는 지향점이 있으되 그 도가 무위 자연의 도로서 인간의 자귀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인간이 끊임없이 수양을 해서 상달해서 그 도를 넓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수양과 어떤 노력을 강조하는 의미에서의 유학자의 입장임을 안다면 5번에서 인의의 삶을 유지한다. 을, 병 둘 다 유학자로서 이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난이도 이 정도로 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답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9월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어느 정도 답을 했나 체크를 하고 실제 수능의 문제 나올 때 어떤 난도 조절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자, 어때요? 오늘 첫 번째 구성은 여러분들에게 공자 제시문이 나왔을 때 나 이거 공자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멘붕에 빠지는 순간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우를 범하나 적어도 유가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선택지 내에서 2개 정도를 제외시키면서 정답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발 그 부분을 잊지 말고 정신 차려 주십시오 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 저 이거 연계교재에서 한번 볼 거 없나요? 그러면 요거 한번 보세요. 2018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번에 있는데요. 지금 3가지가 다 공자야. 이 3가지가 혹시 하나가 나온다고 해도 내가 공자라고 하는 반응을 딱 할 수 있을 만큼 좀 많이 봐둬요. 자, 첫 번째 제시문 가볼까요? 어진 사람은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이 서게 해주고 자신이 이루고자 할 때 남이 이루게 해줘. 그래서 이걸 제가 아예 개념할 때부터 기옥 립 이 립인 기옥달 이 달인 어렵지만 이 말을 외우지는 마라. 내가 서고자 하면 상대부터 먼저 서게 해주고 내가 이루고자 했을 때 상대방이 먼저 이루게 해주는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서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알려줬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좀 고생스러웠어도 이렇게 보면 완전 고마운 일인데. 그래서 그 서라고 하는 것은 인을 실천하는 길이잖아요. 기억은 인이고요. 두 번째, 공손하되 예가 없으면 수고롭고 신중하되 예가 없으면 두려워. 용맹하되 예가 없으면 어지럽게 되고 강직하되 예가 없으면 상처를 입히게 돼. 예에 대한 지향점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질지가 않다면 예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악은 무엇 하겠는가? 그러니까 강조점은 예악이야. 예악. 예악. 그래서 육아의 공통적인 기반을 이루는 공자가 강조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제시문에 쓴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갑과 을을 보면요. 여러분들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게요? 빨리 한번 눈으로 탁탁 포인트 잡아보세요. 했어요? 맞는지 한번 볼까요? 갑은 보면 그렇죠. 성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교화해야 된대요. 선을 쌓아가면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지고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본성 자체는 타고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선을 쌓는 노력, 인위적인 노력을 해야 선으로 변화된다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여서 순자액에서 조금 헷갈리게 어렵게 나올 때 잘 쓰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을액에서 사람의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한다. 정약용 선생님 거 너무 잘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문항의 구성에서 갑과 을 둘 다 누구지? 둘 다 누군지 모르겠어 라는 세팅은 안 해요. 한 사람은 확실히 주고 한 사람에게서 고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부터 먼저 해결해. 그리고 나서 갑이 무엇을 이야기할지를 선택지를 사이를 오고 가면서 여러분들 판단을 해주면 돼요. 요런 구성에다가 요 구성에다가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적어두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정약용이 이 제시문에 들어가긴 했지만 표를 제가 이렇게 만들 건데요. 이렇게요. 공자, 맹자, 순자가 있다 쳐요. 그러면 이들이 인과 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막상 답하라 그러면 9월대도 학생들이 답을 못하던데? 공자가 생각하는 인은 내면적인 도덕성, 혹은 인격체의 인간다움, 혹은 사랑의 정신이었어. 그러면 얘는 뭔가?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었지. 그러면 맹자한테선 더 대답을 못하던데? 맹자에게서 인과 예는 뭔가? 잘 생각해봐요. 두 단계를 거쳐야 돼. 맹자는 아예 사덕을 얘기하잖아요. 인의 예지. 그래서 사단의 근거로 사덕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인의 예지의 사덕 중에 인과 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예는 인간의 사덕 중 하나인 거고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파악할 수 있는 덕으로 아예 설명을 하죠. 그렇다면 순자의 경우에는 어떤가? 순자는 인과 예는 아예 인간 본성에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형성해야 되는 요소예요. 따라서 이들을 두고 수양의 관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수양 중에서도 맹자와 순자가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 맹자는 이러한 인과 예라고 하는 것이 사덕으로서 본성이니까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하는 수양을 하라고 할 거예요. 반면에 순자는 인과 예라고 하는 것이 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학자로서 모두가 다 인의를 구현하는 것을 그러니까 실천하는 것을 중시하니까 노력과 형성을 통해서 인과 예를 만들어내는 지금 여기서 한번 중복적으로 썼는데요. 만들어내는 수양을 강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세팅처럼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아. 한국 사상가 중에 정약용이 있어. 정약용이 봤을 때도 인과 예라는 사덕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형성하는 거라 그랬지? 옳게. 그러면 정약용은 어떤 수양을 강조할 건가? 4단을 확충해서 4덕을 형성하는 수양을 강조하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게 공통점인 세팅으로 순자와 정약용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으로까지 넘나드는 게 가능해요. 어쨌든 이들 유학 사상가는 인의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하던 실현을 하던 원래 있던 걸 끄집어내던 구현을 해줘야 되니까. 알겠죠? 자, 첫 번째 세팅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거. 육아인지를 먼저 찾아내. 그리고 선택지에서는 육아가 아닌 걸 빼내봐. 있지 않을 거죠. 자, 요 상태로 기출문제 역사를 짚어봤고 연계교재 문제까지 가봤으니 요걸 쭈루루 복습하면서 실력을 만들어 놓을 것. 숙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빈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9월 모평까지 와서 불안한 요소는 개념이 비어있어. 그러니까 앞에처럼 문항이 만들어지는 어떤 원리라 할까요? 문항 내에서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세팅을 알지 못한 채 너무 순수하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념이 비어있는 상태야. 살짝 놓치고 온 거지. 가볍게 본 그런 개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주로는 역시나 선진유학이잖아요. 선진유학의 공자, 맹자, 순자에다가 또 다른 유학 사상가들이 얼마든지 많이 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구성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일단 2번 모평 문제 한번 또 딱 봅시다. 자, 발문 보세요. 고대 동양 사상가 갑, 한국 사상가 을. 그러면 갑의 경우에는 고대 동양 사상가니까 유가냐 도가냐부터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너무나 땡큐. 불인인지심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의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적혀 있으니 맹자. 오케이. 그러면 을의 경우에는 뭐냐? 사람의 마음에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 그래서 꺽쇠 가로 안에 생리라는 말을 쓴다는 거 제가 아예 알려주지 않았었어요. 앞에 강의에 있어서. 그래서 을번은 양명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상가인데 양명학을 이야기할 사람 정제두죠.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맹자는 어떻고 정제두는 어떻고 이렇게 풀지 않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고 있는데 넓게 확장시켜서 하나 짚어서 보지 말고요. 맹자와 양명학이라고 하는 구도로 보세요. 맹자와 양명학. 또 공통점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 공통점은 이렇게 도식화하는 게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맹자의 성선설을 양명학이 계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선설에 대한 이야기. 그럼 본성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그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하는 수양을 해야 될 거예요. 보존, 확충, 실현해야 돼요. 특히나 양지에 대한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기억번을 가봐요. 길게 읽지도 말고요.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후천적인 노력은 필요 없다고 본다. 자, 맹자는 인간의 본성 선하다고 했으니까 본성을 실현하는 후천적인 노력? 야, 후천적인 노력은 화성기 위그 순자한테 나오는 거 아니야? 필요 없어? 맞아. 이거를 선택한 친구들이 아마 많겠죠. 이게 빈개념이에요. 자, 보면 이 후천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게 맹자든 양명학이든 순자든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자체가 수양이란 말이에요. 즉, 본성을 발휘하는 삶을 살던 아니면 내 본성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던 이걸 방해하는 게 사욕이잖아요. 내 착한 마음을 사욕이 가리고 있으면 착한 마음이 못 나와. 또 내 본성이 악한데 얘를 선하게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이걸 또 사욕에 자꾸 방해를 하면 선으로 변화를 못 시켜. 그러니 어떠한 근거에서 출발하던 간에 노력은 해야지.
그러니 기억 선택지도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싱거운 의미로 야,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 없어. 넌 그냥 있으면 돼. 라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억은 그런 의미에서 역시나 같은 맥락이네. 육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빼줄 수가 있거든요. 니은을 보면 자기 자신이 도덕적인 암과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고 보는 것은 양명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죠. 디귿번, 행위의 기준은 마음 밖에서 안 찾잖아요. 그죠? 신무의 무리이니까. 리을번, 인간이 선천적인 도덕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이거지. 선천적이냐. 본성을 바라볼 때 성선설을 이야기하고 또 특히나 양지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선천적 내재적인 것이어서 이걸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맹자 양명학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개념들을 갖고 있었다면 이것을 추려서 크게 유학의 범주와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본다라는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만 짚어보면 기억과 같은 선택지에서 삐끗하거나 뭐 리을과 같은 선택지에서 되게 고심하면서 디테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정확하게 정답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6월에는 또 어떤 게 나왔던가? 자, 발문 보세요. 어디에 제가 체크하겠어요? 그죠? 고대 동양 사상가. 좋아요. 짝짝 맞았어요. 자, 그러면 갑과 을을 읽어봤을 때 이 고대 동양 사상가면 그래 분명히 선생님이 공자, 맹자, 순자 아니면 노자, 장자라고 했는데 모르겠어. 맞다. 모르면 육아인지 도가인지부터 생각하라 그랬지. 좋아. 잘 기억했어. 그러면 갑과 을로 가보니까 그중에 좀 더 확신이 가는 게 있어. 뭐냐? 을이야. 보통 이렇게 세팅이 많이 된다고요? 을에 더 확실한 힌트를 줘요. 사람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으면 본성을 높이게 되며 스승과 법도가 있으면 노력을 높이게 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김매고 밭가는 일을 쌓아가지. 그것처럼 노력도 쌓아가는 거야. 깎고 다듬는 일을 쌓아서 장인이 되듯이 예와 의를 쌓으라는 거야. 야, 쌓으라는 말 이렇게 많이 나오네. 계속 쌓아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악이지만 계속 노력을 쌓아가면 그 악한 본성이 선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스승과 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순자인 게 정리가 됐고요. 갑번에 가보면 군자의 본성은 비록 그의 뜻이 크게 행해진다 하더라도 더 늘어나지 않고 비록 궁하게 지낸다고 할지라도 줄어들지도 않아. 군자의 본성에 속하는 인의예지는 알았다. 누구는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자는 아니어야죠. 왜? 본성을 인의예지라고 말한 사람은 맹자가 처음인 거거든. 그래서 갑번이 공자일까? 맹자일까? 고민하면 안타깝다. 아까 얘기했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줬잖아요. 맹자에게서 성선설. 그 얘기 나온다고. 따라서 갑번은 공자 아니고 맹자다. 요렇게.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거 잊지 말아요. 반드시 본성에 대한 선택지가 쓰입니다. 이걸 1단계예요. 자, 우리 쓰지 말고 말로 중얼중얼 한번 해볼까? 맹자는 본성을 선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수양? 유지, 보존, 확충, 실현. 순자는 본성을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변화. 그럼 기억번. 후천적으로 형성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시비를 가려내는 마음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건가? 아니지. 성선설이니까 원래 있는 거야.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거니까 이걸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해라고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일단 스타트가 틀렸어. 후천적으로 형성이 안 된단 말이죠. 1번. 두 번째,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고정된 것이 아닌가? 갑은 선으로 고정됐다고 보고 을은 악으로 고정됐다고 보는 거니까 타고난 거야. 그래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만 알아도 정리를 할 수 있고 외적인 예와 의를 쌓으면 모든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 이건 괜찮죠? 괜찮아요? 정말? 안 괜찮아요. 왜?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욕망의 문제.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톨 털어서 모든 욕망을 제거해라 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걸려든 친구 없죠. 모든 욕망을 어떻게 제거해? 살지 말아야지. 그죠? 그래서 3번은 여기서 탁 틀려버렸어.
이거는 내가 이게 맹장과 순장과를 가리지 않았어도 이건 정답이 나오는 거야. 이게 틀렸다는 게. 네 번째, 도덕성을 타고났고 발현시켜야 돼. 딱 알겠죠? 순자는 본성을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덕성을 타고났다고도 안 하고 그걸 발현했다고도 안 해. 그러니까 또 틀린 거야. 다섯 번째, 갑과 을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좋았어. 교육이 말하자면 일종의 후천적인 노력이야. 이렇게 써볼까요? 얼추 비슷해, 유사해. 근데 그 후천적인 노력이 순자가 말하는 화성기후에서 그 자기적인 개념인 거냐, 아니면 맹자가 말하는 사욕을 이겨내는 노력인 거냐, 이거는 서로 다른 관점이 있겠지만 선지로 표현했을 때 후천적 노력은 하긴 해야지. 말하자면 수양이야. 숙이 이 아니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5번 당연히 맞지. 육아라는 것만 알면 얘를 이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성에 대한 개념 엮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욕망이라고 하는 거 조심하면서 본성과 수양, 성선설을 보는 사람과 성악설을 보는 사람,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택지의 구성 요소가 바뀌면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선택지로만 따로 정리했는데요. 중요한 게 본성의 문제입니다. 보면요, 본성이 선하다라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현을 해야 되겠지만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성선설적인 입장을 이어가는 맹자든 성리학이든 양명학이든 일단 이런 본성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 선택지로 갈 거예요. 우리가 아까 풀어봤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맹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선의 가능성은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욕망을 제거하는 것도 절대 안 돼요. 타고난 도덕성을 발현한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맹자적인 입장에서 쓰는 거지 순자한테는 쓰지 못해요. 제가 선택지로만 따로 추렸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놓고선 한 번만 다시 보세요. 제가 이거 한번 메모할 걸 정리를 해와봤는데요. 이거예요. 1. 후천적인 노력, 교육, 수양. 유학자라면 모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결정되었다고 봐요. 맹자와 순자가 들어갔을 때. 자, 맹자면 선으로, 순자면 악으로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선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유지, 보존, 확충, 실현 강조하고, 악이다라고 봤을 때에는 본성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한다. 자, 이거는 무한반복 계속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욕망의 문제. 자, 모든 욕망을 제거할 수 있는가? 절대 안 돼. 단, 사욕, 즉 이거 와서 묻더라고요. 사특한 욕망, 이기적인 욕망, 내 욕망 충족시키느라고 다른 건 다 제껴두고 남한테 피해 줄 수 있는 그런 욕망은 이건 극복하거나 제거해야 돼. 이거는 할 수 있어. 그 다음 네 번째, 여기에다가 성리학이냐 양명학이냐가 들어가는 걸로 나누자면 이치의 문제야. 이치가 내 마음에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뿐만 아니라 사물에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마음에 있으면 누구? 그렇지, 양명학. 마음과 사물에 있다 그러면 성리학. 요 구도인 거야. 그래서 요 3번까지는 맹자 순자에다가 맹자에다가 성리학 양명학 혹은 순자에다 성리학 양명학 구성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신유학이 들어갔을 때 쓸 수 있는 선택지. 요걸 가지고 빙빙빙빙 돌면서 반복 형태. 하지만 요거를 모르고 불안해하면 정답이 잘 보이지 않을 거야. 한 번만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거 풀어보면서 오늘 내용 복습. 자, 제시문은 뺐어요. 여러분들이 다 파악할 수 있어. 그러면 뭐냐? 갑이 맹자고 을이 순자예요. 군자와 보통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동일합니까?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본성은 결정됐다. 그래서 선이든 악이든
군자든 보통 사람이든 맹자의 경우에는 선으로, 순자의 경우는 악으로 결정됐다 이거예요. 이거의 다른 버전 선택지가 요거야. 그러니까 맹자든 순자든 요거는 공통으로 yes.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선이나 악으로 규정할 수 있나요? 이게 맹자와 순자의 공통점이에요. 이건 벌써 틀린 거죠, 지금. 3번. 인성의 실현이 군자의 길이냐. 군자로 가고 싶은 건 유학의 공통점인데 인성을 요게 문제야. 유지보존 확충 실현하면 맹자고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순자니까 둘을 예와 아니오로 갈라놓은 건 맞죠. 그다음 4번째. 도덕적인 인간이 되려면 반드시 인의가 필요해? 노력이 필요해? 근데 그 노력 중에서도 화성기위하는 노력이다. 그러면서 순자한테만 물어본다면 얘는 뭐 거뜬히 예스. 5번째. 군자는 얘를 통해 인간 성정의 교화를 추구해? 교화라고 하는 것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거여서 육아에서 다 쓸 수 있지만 그냥 유독 순자한테만 물어보는 세팅에서 성정의 교화를 해야 돼? 그렇지. 그 교화라고 하는 게 화성기위의 변화를 전제한 의미에서의 교화로 쓰려고 했을 때 순자에게서 뭐 당연히 예스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 선택지만 딱 봐도 맹자와 순자 사이에 본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본성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 그리고 나서 한 사람에게서만 물어본 세팅, 선택지 세팅 좀 약하죠. 뭐 천인분 이런 거 넣어줬어도 좋을 텐데 그런 것까지 복습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첫 번째 시간. 발문에 고대 동양 사상가라고 나온 춘추 전국 시대를 물어보는 문항에서 특히나 공자가 어려운데 이때 여러분들은 유가냐 도가냐를 판단할 것. 그리고 나서 선택지 내에서 유가가 아닌 거 빼내면 공자에 대한 답이 잘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의 유가가 들어간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거 본성 문제, 수양 문제, 욕망 문제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음. 여기까지.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신유학으로 갑니다. 자, 오늘 숙제들 깔끔하게 해놓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